한익밀물이들 오션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다이슨에서 또 신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원래 다이슨 에어랩도 가지고 있고 이 스트레이트너까지 싹 다 내돈내산으로 사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비슷한 거 나왔나 보다 그냥 넘기려고 하는데 아니 다이슨 놈들이 에어랩에 스트레이트너 기능까지 넣어버린 거야. 너무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신상 다이슨이 이렇게 아른아른 하는데 화장실 들어가니까 이 에어랩이랑 스트레이트너가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이 에어랩 자체도 어느 정도 부피를 차지를 하는데 이 스트레이트너 대가리가 여러분 요만하잖아요. 거의 얼굴만 해요. 이게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야. 안 그래도 이게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불편함을 해소해줄 제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불편하고 더 거슬려. 아주 그냥 눈에 가시야.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합류하였고요. 샀습니다. 에어랩 코안더 2X. 전 요거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했고 요거 론칭하면서 기존의 다이슨 제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0%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 할인받아서 79만 1,100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일주일 동안 요 신상 에어랩 사용해보면서 느낀 실사용 장단점과 기존 에어랩 스트레이트너와의 비교, 마지막으로 요 신상 에어랩 제대로 뽕 뽑는 방법까지 아주 꾹꾹 이 영상에 눌러 담았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시고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일단 새롭게 출시된 에어랩, 기존 에어랩에서 어떻게 달라졌나 달라진 기능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더 새로워진 모터 장착으로 이 기존 에어랩보다 바람 세기가 2배나 강력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기존 에어랩도 너무너무 잘 사용했지만 뭔가 이게 말릴 때 아쉬운 거야. 그래서 슈퍼소닉을 살까 말까 했는데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이 다이슨은 사용해보자마자 와 이거 진짜 바람 세기 대박이다. 진짜 확실히 달라졌구나 체감이 될 정도로 기존 에어랩보다 바람 세기가 훨씬 세져가지고 이 점은 너무너무 만족스러웠고요. 제가 실제로 머리 말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재봤는데 기존 에어랩보다 1분 이상 빠르게 머리를 건조시켜줬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막 씻고 나와서 더워 죽겠는데 막 이렇게 말리면은 그 1분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실제 체감은 이 1분이 한 2, 3분 같아. 훨씬 빨리 마른다고 느껴질 정도로 시간이 단축됩니다. 또 다른 스타일링 툴들을 사용할 때도 바람 세기가 강해지다 보니까 스타일링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뀐 모터 너무너무 만족스러웠고요.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달라진 점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바로 툴인데요. 총 6가지 툴로 출시가 되었는데 머리를 말릴 수 있는 패스트 드라이어 노즐, 그리고 에어랩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컬링 배럴, 이번에도 역시나 30mm, 40mm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왔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40mm 노즐이 짧아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정말 긴 편이라서 이 길이가 짧아지다 보니까 바람 세기가 아무리 강해졌어도 물리적으로 머리가 감겨지는 길이가 짧아져서 기존 제품은 제 긴 머리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말아줄 수 있었다면 요거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컬링을 여기부터 이렇게 넣어주고 싶은데 그러면 머리가 다 안 말려. 그래서 이 점은 조금 아쉬웠어요. 컬링 방향은 기존 에어랩과 동일하게 위에 있는 이 다이얼을 돌려주면 되는데 원형에서 플랫한 형태로 변경되어서 돌리기 좀 더 편해졌습니다. 다음 툴은 이번 다이슨이 정말 툴정사한다 라고 생각하게 한 에어스무스 스타일링 노즐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 많이 한 노즐인데요. 모발에 고속의 바람을 쏴주면서 머리를 매끄럽게 펴주는 노즐이에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에어랩에도 이렇게 부스스한 머리를 정리해주면서 살짝 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노즐이 있긴 한데 요거의 단점은 많은 양의 머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또 이게 머리를 양쪽에서 잡아서 펴주는 게 아니라 한쪽 면으로 하다 보니까 머리끝이 약간 자갈치처럼 바깥으로 뻗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 노즐은 양쪽에서 고데기처럼 모발을 잡아서 펴주는 노즐이고 또 꽤 많은 양의 머리를 잡아서 펴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이 에어 스트레이트너랑은 무슨 차이지? 제가 또 이 스트레이트너를 제 돈 주고 사서 지금 꽤 오랜 시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이 스트레이트너의 머리를 펴주는 방식과 이 에어 스무스 스타일링 노즐 요게 머리를 펴주는 방식은 거의 유사합니다. 두 가지 모두 모발에 강한 바람을 쐬서 머리를 쫙쫙 펴주는 건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스트레이트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 평소에 고데기 쓰듯이 내가 닫아주고 내가 열어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사용법을 익힌다라는 게 없을 정도로 사용 방법이 쉬워요. 근데 이 에어 스무스 스타일링 노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머리를 넣어준 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닫힌 다음 당겨야 합니다.
근데 이 방식이 생각보다 귀찮아요. 빨리빨리의 민족으로서 이 스트레이트너는 계속 이렇게 바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쭉쭉 잡아서 피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에어 스무스 스타일링 노즐 같은 경우는 낀 다음에 버튼 눌러서 이게 닫힐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당겨야 돼. 이게 실제로 사용할 때 생각보다 좀 답답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너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아래인지 바로바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잘 안 보여. 이 다이슨, 요 로고가 위로 가게 써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린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 에어 스무스 노즐이 이 스트레이트너를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다른 노즐도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머리에 볼륨을 넣어주는 라운드 볼륨 브러쉬, 그리고 모발의 엉킴을 방지해주는 엉킴 방지 스무딩 브러쉬까지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의 스타일링 툴을 소개드려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바뀐 툴들이 만족스럽긴 했는데 진짜 만족스러웠던 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보통 툴을 바꾸면서 온도랑 바람 세기도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머리 말릴 때는 가장 센 바람과 중간 정도의 온도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 머리뿌리에 뽕을 넣어줄 때는 바람은 좀 약하게 하고 온도는 뜨겁게 하잖아요. 이렇게 사용한다 치면은 얘를 이렇게 꽂은 다음에 이 밑에서 막 설정을 해. 바람은 제일 세게 하고 온도는 중간 정도로 우웅 말린 다음 다시 이걸 빼고 뿌리 볼륨 넣을 거를 꽂은 다음에 다시 바람 세기를 제일 낮추고 온도도 제일 뜨겁게 해. 이게 좀 귀찮잖아. 근데 이번 에어랩은 내가 이 툴에 사용했던 마지막 그 세팅값 있죠? 그거를 기억을 해요, 얘가. 아주 똑똑해. 내가 이 드라이어 노즐을 끼고 바람 세게 온도 중간으로 했어도 이걸 빼고 얘를 꽂아주면 바람 세기 제일 낮게 온도 제일 뜨겁게 자동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세계지 않나요? 사실 구매 전에 상세 페이지 봤을 때 그렇게 뭐 대단한 기능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굉장히 이 기능 편리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기능이고요. 이 툴들도 툴들이지만 달라진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다이슨 앱과 연동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사실 이 직전 에어랩부터 추가된 기능인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요 에어랩에는 없던 기능이라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다이슨 앱을 깔아주시고 에어랩과 페어링을 해주신 다음 나의 모발 상태 그리고 관리 방법, 원하는 컬 등등을 쭉쭉쭉 선택해주시면 내 모발에 딱 맞춘 컬 루틴을 생성해줍니다. 그래서 스타일링 시에 따로 버튼을 조작하지 않아도 알아서 뜨거운 바람에 서쿨링까지 변경을 해줘요. 이게 굉장히 편한데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어쨌든 이게 앱을 연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핸드폰 키기도 귀찮고 그냥 빨리빨리 해야 될 때 그럴 땐 내가 또 이 설정값을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 앱이랑 연동 기능이 들어가면서 조작부가 이 하단으로 내려왔어요. 원래 다이슨 조작부가 여기 있고 이번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가 보통 다이슨을 잡을 때 여기를 잡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잡은 상태로 바로바로 이렇게 바꿔주기가 굉장히 편했어요. 근데 이번 다이슨에서는 세팅값을 바꿀 때 여기를 잡고 있다가 내려야 되니까 이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대신 좋아진 점은 여기 요 시원한 바람 나오는 부분 이 버튼이 이렇게 누르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기존 에어랩은 아래에서 밀어 올리는 식의 버튼이었다면 이번 에어랩은 아래에 있는 버튼에서도 시원한 바람으로 설정을 해둘 수가 있고 또 이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도 시원한 바람으로 설정이 가능해서 이건 좀 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추가된 앱 연동 기능과 함께 장단점 말씀드려봤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 사세요. 이런 분들은 사지 마세요. 딱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다이슨 스타일링템이 없다. 이전부터 에어랩 사야지 했던 분들한테는 이번이 에어랩을 들을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내가 다이슨 에어랩은 있는데 스트레이트너가 없다. 저 스트레이트너 기능이 탐난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스트레이트너를 사세요. 저도 이 에어랩을 사면 스트레이트너랑 기존 에어랩을 다 집어넣어놓고 요거만 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머리 필 때 이 스트레이트너를 꺼내서 쓰더라고요. 이게 훨씬 직관적이고 편해. 그래서 이 스트레이트너 기능이 탐나서 새로운 다이슨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거의 반값인 이 스트레이트너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다이슨 스타일링 기계가 아예 없는데 스트레이트너랑 에어랩을 고민 중이다 하시면 평소에 내가 어떤 스타일링을 주로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제가 주변에서도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아, 나 에어랩 사? 스트레이트너 사? 이러면 제가 딱 말해요. 평소에 스타일링 어떻게 하고 다녀? 왜냐면 평소에 헤어 스타일링을 많이 하시지 않는 분들은 에어랩을 사셔도 뽕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에어랩이 비싸. 솔직히 말하면 이 헤어 스타일링 기기가 80만 원 후반이라는 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 스타일링 기기를 뽕을 뽑는다고 하면 그 80만 원 후반의 가격이 제 값을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이 스타일링 툴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하면 그 80만 원이 아까운 거죠.
이 에어랩을 사서 그냥 머리 말리기, 피기 용도로만 쓰시면은 진짜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내 평소 스타일이 그냥 말리기, 머리 피기 정도만 하신다면은 스트레이트너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내가 좀 스타일링 다양하게 하는 거 좋아한다, 나 손재주 좀 있다 하시면은 에어랩으로 가셔서 뽕 뽑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다이슨의 정말 롱타임 유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AS 있잖아요. 다이슨이 AS 때문에 한때 욕을 뒤지게 먹었잖아요. 제가 요 에어랩 있죠? 이게 막 먼지 청소를 해줘도 자꾸 멈추는 거야. 그래서 AS 센터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 교환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컬러가 매칭되진 않는다. 원래 제가 이 색이 아니었어요. 약간 요거랑 같은 컬러였는데 그걸로 받으려면 몇 개월이 걸릴지는 잘 모른다.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앞에 대기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언제 받을지 모른다 하셔가지고 거기 남아있는 재고 중에 골랐거든요. 그때 아마 이게 보라색이랑 이 색이 있었는데 저는 그나마 요 주황색이랑 비슷한 요걸로 골랐긴 했거든요. 어쨌든 컬러가 같진 않지만 AS도 나름 좀 빠르게 처리를 해주셨고 이게 또 무상으로 2년까지 보증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스타일링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무조건 뽕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펌 한 번에 제 머리 길이 정도면 진짜 40만 원, 50만 원 우습게 나오거든요. 또 가면 클리닉도 하라 그래. 근데 이 다이슨 한 번 사면 80만 원 후반대, 뭐 고장나지 않는 한 계속 쓸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 갑자기 말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한번 내가 어떤 유형인지 잘 생각을 해보고 구매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 에어랩 사기로 마음 먹었다 하는 밀무리들을 위해서 이 에어랩 뽕 뽑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이 머리도 에어랩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에어랩 고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이 에어랩으로 스트레이트 헤어도 하고 뭐 C컬도 넣고 S컬도 넣고 그냥 다양한 스타일링을 아주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이슨 툴 뽕 뽑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딱 집중해 주시고요. 바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툴을 사용해서 스타일링을 해주실 때는 머리를 바싹 말리시면 안 돼요. 머리를 바싹 말리고 스타일링을 하게 되면 이미 다 건조가 된 모발에 또 열을 주고 바람을 줘서 더 바싹 말려버려서 뭔가 머리가 되게 푸석푸석한 느낌으로 스타일링이 되거든요. 좀 더 깔끔하고 매끈한 스타일링을 위해서 이 정도로 촉촉하게 말려주시고 이 정도 머리 상태가 준비가 됐다면 지금부터 C컬, S컬 스트레이트 하는 법 쭉쭉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컬 넣는 법. 이 라운드 볼륨 브러쉬를 장착해 주신 다음에 바람쐬기는 2칸, 온도는 1칸으로 해주신 후 머리를 큰 C 모양을 만들면서 빗어주세요. 머리 끝에서는 한번 말아주시고 찬바람을 5초 정도 넣어준 뒤 빼줍니다. 그럼 이렇게 예쁜 C컬이 완성돼요. 그리고 이 뿌리 부분을 한 번 더 들어서 열을 주고 시원한 바람을 살짝 넣어주면 이렇게 뽕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머리 볼륨까지 살려줘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주시면 이렇게 예쁜 C컬 헤어 완성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큰 컬 웨이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약간 크고 자연스러운 컬을 원한다 하시면 40mm 배럴 준비해주시고요. 난 조금 더 유지력이 좋고 확실한 컬링 원한다 하면 30mm 노즐 준비해주세요. 화살표 방향은 바깥쪽으로 설정을 해주고 아래부터 말아주시는데 일단 머리 끝부분만 따로 말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 끝부분이 예쁘게 말리죠? 그 다음에 나머지 머리를 말아주는데요. 이렇게 해주셔야 머리 끝부분이 촌스럽지 않게 예쁜 C컬이 되기 때문에 꼭 머리끝 먼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면서 마찬가지로 시원한 바람 한번 넣어서 기다려주신 뒤 빼줍니다. 컬은 바로 풀지 말고 냅둔 상태로 나머지 머리도 다 똑같이 바깥 방향으로 말아주세요. 다 말아주셨다면 엉킴 방지 스무딩 브러쉬로 한번 싹 빗어주시면 끝입니다. 어때요? 정말 예쁘고 자연스러운 여신머리 완성됐죠? 그리고 다음 스트레이트 연출은 정말 쉽습니다. 이거는 가르쳐드린다라는 말이 조금 민망할 정도인데요. 그냥 에어 스무스 노즐로 쫙쫙 당겨주시면 돼요. 머리 껴주시고 닫아서 당겨줍니다. 이대로 냅두면 머리 볼륨 너무 없으니까 라운드 볼륨 브러쉬로 교체해서 머리 뿌리 쪽만 한 번씩 볼륨을 넣어주시면 스트레이트 헤어 완성! 마지막으로 이 정수리 볼륨 넣는 법. 정수리 볼륨 넣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일단 좀 더 풍성한 볼륨을 원한다면 이 30mm 컬링 배럴을 바깥 방향으로 설정하시고 바람쐬기 가장 약하게, 온도 가장 약하게 설정한 뒤 가르마 머리를 한번 떠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으로 한번 식혀주면 이렇게 풍성한 정수리 볼륨이 들어가요. 다음 방법은 좀 더 자연스러운 볼륨 넣는 법인데 라운드 볼륨 브러쉬를 사용해서 가르마 머리를 한번 떠서 브러쉬로 뿌리 반대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으로 한번 식혀주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정수리 볼륨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에어랩 뽕 뽑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진짜 기존의
에어랩을 벌써 2년 이상 사용을 했고 또 정말 뽕 뽑아서 사용한 사람으로서 광고 없이 찐 실사용 장단점을 영상에 한번 꽉꽉 눌러 담아봤는데 이 영상이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요거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